네, 여야가 대장동 특검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고리로 특검안 수용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오늘로 마무리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오전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당사 진입을 해서 8층까지 올라가서 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저희에게 전해진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그간 사실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고 또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요 당직 의원들이랑 원내 부대표들을 당사로 집결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 자, 다시 이렇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재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우선 우리 권지웅 위원님 당사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제1야당 당사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나? 예. 법원이 너무 쉽게 영장 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망친 거는 굳이 따지면 민주당의 주철현 의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사항전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는데 주철현 의원이 뭐 지금 가봐야 다 치웠어, 그거 뭐 별거 없어 이래버리니까 이게 약간 희화화되고 민주당이 뭔가 증거인멸하는 조직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반발하는 게 힘을 한번 잃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나오기 전이라면은 이게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드러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을 압수수색하는 게 말이 맞냐? 이게 제1야당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국민 여론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깨졌고 네. 과거에 또 저희 당의 김웅 의원 압수수색할 때도 민주당에서 뭐 압수수색 영장에 임해라 막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민주당의 압수수색 거부가 정치적인 동력을 잃었다. 결국은 이제는 아마 오늘 중으로 사실상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 혹시 전해지는 내용이 더 추가적인 게 있습니까? 뭐 자세한 사항은 되려 기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예. 저는 여전히 좀 무리스러운 압수수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 때문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김용 부원장의 실제로 사용했던 곳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명된 지 10일이 채 안 된 상황에서 거기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핵심적 증거가 있었다면 거기에 둘 리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앙당 안에 있는 그곳을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이미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검찰이 거부했어요. 네. 그러니까 꼭 직접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가. 이미 자택은 압수수색했고 김용 부원장은 구속까지 한 상태인데 거기를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은 저는 망신 주기를 또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되려 여야가 대결 구도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 된 것 아닌가 또 싶습니다. 네, 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앞 시간에 우리 대담 할 때도 보면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민주당의 대선을 위해 쓰였냐가 쟁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사고 났다, 우리는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보려면 어느 정도 민주당 내의 자료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어떤 식으로 경선이든 뭐 본선이든 쓰였는지 이걸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이미 제출하겠다 해도 제가 검사라도 이게 당과 관련도 있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줄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지금 단계에는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증거로 지금 알려진 것은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까지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메모도 있다고 하죠. 남욱 그 측근의 이 씨 그분의 어떤 메모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메모는 유동규 본부장에게 전달했던 정황까지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메모라든지 이런 증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증거가 없었으면 구속영장이 나왔을까요? 뭐 좀 더 지켜보시죠. 근데 이제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게 꼭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만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 이렇게 확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무리스러운 것 같습니다. 확정까지는 안 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검찰 수사관들 보내서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했고 당사 8층 부원장실에 진입을 해서 김 부원장 측 변호인 입회를 기다렸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졌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 대해서 뭐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전에 11시 그리고 오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기자간담회를 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관련된 주요 내용들 듣고 오시죠. 대선 자금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난 1년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유동규를 풀어주고 터무니없는 대선 자금으로 조작,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1일 특검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수사는 정쟁과 야당 탄압만 남고 진실은 없는 1년이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떳떳하다면 대장동 특검을 즉각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절박함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제대로 수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요구 자체가 속이 너무 많이 들여다 보이는 수사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긴급 입장 발표를 지난주에 한 이후로는 대장동 특검을 하자라는 기조를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또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윤 대통령 뭐 저축 비리 수사 이런 거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 어쨌든 특검을 진행하자라는 좀 강한 기조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땐 시간 끌기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자충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는 정치인들이 몰락하는 첫 단계가 정무적인 판단보다 사법적인 고려를 먼저 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몰락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정무적으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검찰 수사도 아니고요.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내 반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는 알아서 수사 잘 받고 성실하게 임할 거고 당은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민생이나 하고 예산이나 잘 신경 쓰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당내 소신파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여러 가지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네. 자기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론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라라고 하면은 결국은 당으로 방어막을 치겠다라는 속셈인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당내에 있는 여러 소신파들도 야 이거 너무 우리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랑 한 몸이 돼가지고 특검 밀어붙이고 이러다가 나중에 핵심적인 증거 드러나면 우리 어떡하냐라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특검을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자라고 아마 조정식 의원 친한 분들하고 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이게 본인의 대표로서의 권위를 가장 크게 깎아먹는 시작점이 될 거다. 저는 아주 나쁜 정치적인 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충수라는 평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는 자충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특검을 하겠다는 게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수사가 정치적으로 보인다거나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여질 때 공평무사하게 수사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자는 게 일단 아니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꼭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더라도 좀 힘을 얻고 있는 건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는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분명 그러니까 유리한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뇌물 관련한 것이 수수자가 아니라 정치자금법을 전달한 사람,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람이 되면 형이 감경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측면을 봤을 때 김용을 이렇게 체포하는 게 적절했는가 이런 의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대장동 일당이 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면 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수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어서 저는 이 특검 주장 자체가 지금 단계에서 자충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이것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한 어떤 증언들이 더 나오는 걸 봐서 설득력을 얻거나 읽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좀 무리스럽게 김용 부원장의 돈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여겨지면 특검에 대한 힘이 실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 반대로 김용 부원장이 정말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특검의 주장에 힘이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특검도 형태가 있는데 상설 특검이 아니라 일반 특검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주장했던 거랑은 또 이제 또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유리한 대로 또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과연 그러면 또 힘이 실리겠는가라는 또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천하람 변호사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쨌건 일반 특검으로 하게 되면 특검의 임명에 있어서 당의 개입력이 더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일반 특검법으로 가서 특검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제 그 상설 특검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수당에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선은 패했지만 사실 국회에서는 1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에게 가장 그래도 유리한 방식을 채택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존과 같이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의도로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 이러면 이게 뭔 차이가 있나 싶을 수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약간 입장을 바꾼 겁니다. 대선 전과 비교해가지고는. 근데 저는 이 특검과 관련한 논의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검을 이렇게 뭐랄까요. 주장하는 타이밍도 솔직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고 나서 김용 부원장이 구속돼 버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검이라는 게요. 일반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서는 수사가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압력 때문에 수사팀이 도저히 뭘 못하고 있다. 이럴 때 하자라고 하는 게 특검입니다. 근데 수사가 지금 원활하게 가고 있는데 특검을 하자?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시간 끌기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게 상설이 됐건 아니면 별도의 특검법이 됐건 통과가 안 됩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저희 당이고요. 네. 패스트 트랙 이런 얘기해서 조정은 의원이 뭐 할 거냐 말 거냐 얘기하지만 조정은 의원이 동의할 리도 없거니와 해도 내일 모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면 막 2, 3일 내에 될 것 같지만 몇 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렇게 통과시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 특검법 얘기는 뭐랄까요? 최소한의 그냥 지지층 결집용으로 안 될 거 알면서 그냥 주장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될 걸 알면서 주장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의원이고 패스트트랙을 하려면 조정은 의원의 동의도 필요하고 뭐 대통령이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그럼에도 꼭 해야 한다라고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난관은 민주당 입장에서 있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특히 제가 좀 이 사안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은 실체적 진실이 어디 있는지 지금 잘 모른 채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요. 그 앞서 천하람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고 전제한다면 천하람 변호사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라면요.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 같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돈을 받지도 않은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야당을 죽이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이 특검을 통해서라도 다시 밝히자라고 할 테고 그걸 거부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더 추락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근데 어쨌건 실체적 진실을 여기 나와 있는 모두가 지금 잘 모른 채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너무 늦지 않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특검 추진 방식에 있어서 그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건 일반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후보군 4명을 추천을 하면 여야가 이걸 2명으로 압축을 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는 방식이고 상설특검은 여야가 추천을 한 4명의 당연직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장, 차장,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7명이 후보군에 오르다 보니까 그 7명 후보군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압축하면 그 중에 1명을 이제 고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찌됐든 이 상설특검으로 가면 여당과 정부의 입김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법원 행정처 차장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반 특검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의결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도 지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그런 기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 상황이고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런 다른 목소리의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김혜영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건 지금 사안의 실체를 누구도 확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이 돈을 안 받았다고 전제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그 진실을 알고 있는데 네. 거짓으로 속인다는 입장이 아니라 모르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안 받았다는 전제에서 다른 걸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저는 좀 섣부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게 확실하고 그것이 대선 자금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네.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겠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 구성원들이 대선 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당연히 입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되게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찰의 주장 혹은 아니면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런 의심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너무 이제 강하게 이렇게 거부를 하거나 반발을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말하는 것처럼 좀 좌충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단계에서 뭐 사건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측에서 조작이란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저는 조작까지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안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스탠스를 나름 가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라기보단 당 차원에서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여러 의원들은 이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생각하십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 뭐 권지웅 위원 정도의 스탠스만 한다면 저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켜보자라는 정도만 하면은 뭐 괜찮죠. 근데 이제 뭐 조작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 야 이러다가 이거 조국 시즌 2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석에서 만나는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플랜 B가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면 우리 당 어떡하냐. 플랜 B가 없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지간했으면 낙마해야 된다 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분신이라고 했고 이 정도는 돼야 내 최측근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보통 자기 스스로 누가 내 측근이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저희랑 대비해서 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뭐 저 정도 이런 사람도 없었지만은 뭐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 자금 받았다고 구속된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좀 넓게 봐도 윤핵관 중에 한 명이 돈 받아가지고 구속됐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문제고 윤석열 당시 후보는 아무 상관없었을 거다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쯤 되면 원래 정무적인 책임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부분인 건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리더십에 대안이 없다 보니까 점점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뒤로 가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은 크게 한번 당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나오는 입장이 이게 뭐 검찰의 회유다라든지 좀 강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뭐 플랜 B라고 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도 확실하게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이 이야기의 또 전제가 김용 부원장이 돈을 그렇죠. 받았다라는 그거는 저희가 전제 알수 하에서 없으니까. 이제 가는 예, 것인데 맞습니다.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아주 심각한 일이죠. 단순히 뭐 플랜 B를 찾기 이전에 왜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는가, 누구는 알고 있었는데 모른다고 말했는가를 밝혀내야 될 만큼 스스로 성찰해야 될 것이 아주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찰을 한 다음에야 플랜 B를 낼 수 있을 만큼 아주 심각한 타격이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지금 단계에서 돈을 받았을 것을 전제해서 뭔가 행동을 하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치명적인 상황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지금 검찰에 의해서 혹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것에 의하면 예. 증언만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속되긴 했어도 그 구속의 이유가 범죄 혐의가 좀 어느 정도 인정되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든다거나 혹은 아니면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뭐 사실 민주당에서 또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정연설 불참 이야기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도 열어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그리고 국감 기간에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야당 탄압, 국회 무시를 했다. 대통령의 사과가 있지 않으면 시정연설 듣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민주당의 이런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처음부터 계속 이 주장을 해왔다면 나름대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거 사과하기 전에는 국회 발도 들이실 생각 마십시오 이랬으면.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자들 수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게 눈에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비속어 논란은 그냥 핑계고 그리고 당사 압수수색도 그런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검찰 출신이라고 하지만 지금 별도의 검찰에서 하는 거고 게다가 유동규라든지 남욱이라든지 뭐 메모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것도 이거 약간 직무유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한 거 가지고 대통령이 사과해라? 이건 저는 좀 지나친 어떤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민주당이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대통령의 시정연설은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네. 국회 예산안을 제출하고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1년간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라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께 보고 드리러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네. 아니 대통령이 의무를 하겠다라는 거를 야당이 막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좀 전형적으로 앞뒤가 좀 안 맞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메시지도 그렇고 내용도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역풍 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이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시정연설에 조건이 붙는 건 본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시정연설에 불참을 하는 것 민주당 역시도 좀 역풍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정도로 좀 강수를 두게 된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단순히 어떤 이게 수사 사안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협치 제스처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을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제 중소상인 보상 관련한 것을 하러 국회에 왔을 때 그때 딱 한 번 정도 좀 이렇게 협치의 제스처가 있었을 뿐 그다음에 일관되게 사실은 야당의 주장을 아주 폄하시킨다던가 아니면 전 정부의 통치행위를 부정하고 이미 단정적으로 그건 나쁜 것이라고 규정짓는다던가 이런 것이었어요. 최근에도 사실은 비속어 논란도 어쨌건 김은혜 홍보수석에 의해서 야당을 대상으로 이제 비속어를 했다라고 스스로 밝혔고 그리고 이어서 김문수 위원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저는 되게 부적절하게 또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협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아니 1년 1만의 노력이라도 해야 우리가 뭘 협조를 하지. 네.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계속 일관되게 아주 야당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속에서 시정연설까지 함께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저희로서는 되게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필요하다, 사과를 요구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네. 예, 그러니까 예. 네, 조금만 이어서 하면 네. 어쨌건 국정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중도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실망을 하고 계세요. 근데 민주당이랑 전혀 협치하지 않는 이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견제해야 되는 민주당에게도 사실 강수를 두게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하려면 이런 융화 제스처나 이런 포용의 제스처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통령 취임 후에 국회에서 하는 첫 시정 연설이 될 거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이면 반 이상이 비어 있는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저희 진영 내지는 저희 대통령실이 야당과도 조금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저희가 집권 여당이니까 조금 더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은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과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시정연설 거부밖에 없는 건가? 그러니까 시정연설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항의를 좀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비판 충분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티키타카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국민들이 보시는 시정연설 자리에서 아예 막
비워버리겠다, 못 들어오게 막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가면은 우리 정치 자체가 굉장히 우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서운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이재명 대표가 무슨 민주화 운동하다가 뭐 당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였을 때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라서 현명하게 판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어 있는 데서 시정연설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 민주당도 또 반대로 이걸 불참하게 됐을 때 뭐 국민적인 그런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죠. 시정연설을 듣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야당 입장에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부담이 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영수회담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전혀 어떤 연결의 제스처가 없고 그 이후에 나왔던 발언 역시도 저는 어떤 화해 혹은 아니면 연결 지점을 조금이라도 찾아보자는 노력보다는 되게 비하한다거나 아니면 단정 짓는다든가 이런 말들을 되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당이 여당에게 협조해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더라도 이 정도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힘이 실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요새 언론 인터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앞으로 이 유 전 본부장의 입에 많은 것들이 좀 주목이 될 것 같다, 집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뭐 검찰 수사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인 파장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당연히 엄청 크죠.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단계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바로 본격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첫 번째 타겟,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첫 번째 주안점은 정진상 실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과 관련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어떤 진술을 내놓는지를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정진상 실장까지 사법 처리가 되는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오른팔 왼팔이 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라서 정말 피하고 싶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정말로 정치 자금이 전달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근데 유동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뭐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회유했을 거다 막 얘기하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내용이 없어요. 뭐 어떻게 회유를 해서 뭘 조작을 했다는 건지 내용이 없고 결국은 못 믿겠다라는 얘기인데 본인들한테 불리한 얘기 나오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선 전에 했던 거랑 얘기가 왜 다르냐? 당연히 다르죠. 대선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는데 뭐 고지고대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진 것이 나는 모르겠다. 모르쇠 전략을 이미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법인카드로 뭐 먹은 것도 몰랐다. 그 배모 사무관이 한지도 몰랐다. 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서 뭐 하는 것도 자기는 몰랐다. 뭐 몰랐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는요.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대선 당시에도 텔레그램 방이 수십 개 있으면서 본인이 굉장히 사사한 것까지 막 지시 내리시고 엄청나게 빠르게 이게 돌아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국민들 앞에 몰랐다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앞으로 유동규의 진술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신뢰가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유지될 수 있을까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의 이 네. 상황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좀 꼼꼼하게 집행을 챙기는 리더로서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 전 좀 어렵다고 보고 당분간은 어쨌건 핵심 관계자이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의 발언이 되게 중심에서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로가 진실이라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뇌물수수자에서 정치자금 전달책으로 전환하게 되면 본인으로서도 사법적으로 유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동규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추가 취재가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진실을 향하고 있다고 여겨진다고 하면 계속 유동규 본부장에게 힘이 실릴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자기 측면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시작하면 그의 발언 역시 힘을 잃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사실 이 국감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 집중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 많은 이 검찰 수사로 정치권이 도배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사실 첫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오늘로 거의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3주 동안의 국감 쭉 돌아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고 참 소회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준 높은 공방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감이 원래는 되게 재밌을 수 있는 국감이거든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 이후에 첫 네. 국감이기 때문에 이게 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관점이라든지 정책적인 지향점이 충돌하는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잘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문재인 국감이냐 윤석열 국감이냐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준 높은 공방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왜 정권 교체를 했고 정권 교체를 하면서 뭐 어떤 방향이 달라지겠구나라는 걸 국민들께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실종이 됐죠. 좀 저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리고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번 국감은 사실 예고편이었다. 내년 국감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 국감은 대통령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민주당에 공격할 거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 이맘때까지 국정 운영을 더 잘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 자 어떤 부분 좀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뭔가 단정 짓고 시작하는 게임을 보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나올까 기대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다뤄야 될 게 되게 많은 그 국감이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카카오 사태로 드러나는 어떤 디지털 사회에서 재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거냐 혹은 아니면 수해에 관련한 피해가 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네. 혹은 아니면 코로나가 이제 회복되는 거의 첫 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극화된 것을 어떻게 좁혀나갈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했어야 하는 국감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를 장식하기에 너무 공간이 좁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꼭 그것이 중심 메인 이슈는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재미를 느끼고 이럴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완전히 박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국회 차원에서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가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게 아니라 정당끼리 싸우느라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국감 역시 좀 주목되는 국감들 있어요. 법사위도 있고 또 과방위 앞서 말씀하신 카카오와 관련된 부분 그 증인 채택돼서 이제 주요 증인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굉장히 운이 좋으시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같으면 이게 오늘이 메인이 카카오 국감이 되는 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압수수색이니 뭐 구속이니 막 이러는 바람에 아마 포커스의 대부분이 법사위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결과다. 방금 권지웅 위원 잘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정책적인 것들, 미래 비전과 관련한 것들이 주목을 받으려면 뭐랄까요? 재미있는 잡음들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잡음이 우리 정치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국감도 사실 법사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서로 말싸움하다가 끝나지 않겠는가. 저는 좀 별로 좋지 않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최태원 SK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많은 대표들이 참석하는데 뭐 압수수색 관련해서 그래도 민주당은 일단 국감 다 참여하고 오늘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고 어쨌건 지금 당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특검을 발표한 다음에 첫 번째로 맞는 국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그 특검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지금 이렇게 당사 압수수색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과연 추후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될지 저희가 좀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